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농지를 이제 창업자금에는 이제 농지를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하우스 시설이나 창고 시설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창업 3억 이내에서 농기계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예, 5천만 원 이상 넘으면 자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농지를 구매하는데 농지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농기촌 정착 사업의 목적은 우리 기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영농에 정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3억까지 융자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창업 작업 사업 용도 보면 포인트 여기 보면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뭐 이렇게 다 돼 있고, 여기 이제 하우스 시설이나 가온조설이나 버섯 재배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버섯 재배 시설까지는 돼요. 근데 저 버섯에 종균을 구입하고 이런 건 또 안 됩니다. 종균에 관련된 거는 산림물 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기농기촌하고 관련이 없어요. 창업장에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나무를 사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묘목을 사고 이런 거는 다 되는데, 포도 묘목 사고 이런 건 되는데 종균 사는 거는 또 안 되니까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금 이제 여기 보면 뭐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 뭐 농업용 화물차까지 다 가능한데 합산해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 요것도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은 실질적으로 3억이 아니라 7,500만 원이에요. 7,500만 원인데 이것도 5년 거치 10년 상한이고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연면적이 있어요. 예,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이제 150m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예, 창고까지, 만약에 내가 집을 작게 지으면 창고까지 같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버되는 금액은 이제 자기가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니까, 예,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이 주택 구입 자금 사업에 관련된 거는 주의할 점이 뭔가 하면, 예전에는 내가 농지를 구매를 해서 농지에 내 땅에다가 집을 짓고 하는 것까지 인정을 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값 몰려놓고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또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자꾸 줄어드는 또 그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반드시 지목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기농을 해서 맨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셔요. 300평은 너무 작고 600평 정도, 600평으로 시작을 하셔갖고, 집도 주변에 보면 빈집이 많으니까 빈집으로 이렇게 사시다, 빈집이 근데 이렇게 우리 수수 구입 비업 사업 안에는 주택 개량 사업이 있어요. 그런 걸로 꽂히셔갖고 좀 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이, 나는 진짜 우리 영동에서는 내가 이거 하면 잘 할 수 있겠다.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나는 진짜 정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심이 선락하면 그때 이 5년까지는 이 자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시설 자금을 쓰셔갖고, 예, 완전히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제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라든지 형제자매 소유 농지나 이런 거는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 간에 관련된 땅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형제 간에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땅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창업자는 못 쓰니까, 예,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제 군이나 아니면 시단위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보통 그 지원 사업이 50대 50이란 말이에요. 하마터부터 내가 이제 관리기계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경기를 구매하든지 트랙터를 구매하든지. 그리고 군에서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걸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보조하고 자부담이 50대 50이다 보니까 그 자부담을 돈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자부담을 갖다가 이 창업자금을 써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그 자부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자기 개인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창업자금으로는 우리 그 보조사업의 자부담부를 인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약간 농심보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실제로 2억 5천이나 3억을 신청하더라도 모든 금액이 100% 나오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90%까지가 인정을 해주고요. 100% 나오는 사람은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창업자금을 계획을 하시다면 반드시 자부담은 어느 정도 내가 1억을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1억을 내가 사업 계획을 구상하신다면, 거기에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00만 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계산을 하셔서, 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설 기반이나 농지 구입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해갖고 나는 모든 걸 다 1억을 다 받을 걸 계산하고 주택 구입으로 5천만 원 쓰게 해서 내가 1억 5천을 구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이 그쪽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가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되지는 사업이 한 5가지가 있어요.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가소재배 설치 지원 사업,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기농기촌인 집들이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기농기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들은 이제 여기 맨 밑에 있는 설계비 지원 사업 빼놓고는 매년 1월 달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장님들이한테 가서 문의 하셔도 되겠지만 내가 순수 군비 사업을 지원받으시라는 분들은 반드시 그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가셔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신청 접수를 받는지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하고 계셨다가 그때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지만이 누락이 안 되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저희 영동군에서 하는 그 이제 5번째 기농기촌인 주택 설계비 지원 사업은 1월 달에 받는 게 아니고 연중에 받고 있어요. 연중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읍면서 이 5개 사업은 뭐든지 다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세대당 20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창문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싱크대가 고장났다든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리에 관련된 거는 다 이걸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담장이 무너졌다 해서 담장 고친다든지 이런 거는 자기 삶에 떨어져서 있는 거니까 그런 담장까지는 안 돼요. 그건 참고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또 밑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가수재배 설치 사업은 저희가 이제 가수 농가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수 정착 사업에 따라서 강하게 해서 이걸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세대당 5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조금 이게 약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농기촌인들에서는 이게 50도 50이다 보니까 50도 50이에요. 500만 원 보조해 주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되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600평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대충 산중을 해놓은 건데 너무 많은 규모로 1000평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이 돈은 다 못합니다. 자부담을 많이 드려야 돼요. 이 사업에는 이제 뭐 점적 간수라든지 간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Y자 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다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는 기농을 해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피해를 적게 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거 난 지원을 받아야겠으니까 해당 읍면선수 가갖고 매년 1월 달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는 지금 현재 우리 가수 농가가 많기 때문에 뭐 포도, 자두, 복숭아, 배 이런 품목에 관련된 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우리 영동 기농기촌 중에 떠오르고 있는 사업이 세 번째 있는 사업이에요. 소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인데 이 중에 진짜 좋은 사업은 저온조장고 사업입니다. 관리기도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짓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이제 관리기하고 뭐 동력 운반기인데 동력 운반기는 내년에 아마 저희가 사업이 새롭게 들어갈 것 같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농기계다 보니까 그건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이제 건조기하고 이제 저온조장고 있는데 이 저온조장고는 소형 저온조장고입니다. 3평 이내로 3평 이내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사업은 우리 영동군에서는 저온조장고를 해주는 사업은 기농기촌하고 산림과 꽃감하는 사업밖에 없어요. 꽃감을 해야지만이 반드시 저온조장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뭐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경로가 많은데 기농기촌인들은 그런 루트도 잘 모를 뿐더러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빨리 건조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마련했고 있는데 관리기가 20대, 올해 같은 경우는 20대고 건조기 같은 경우는 5대고 저온조정은 10세대를 하는데 아마 이것도 사업도 내년에 조금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된 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 있는 기농기촌인 집들이 지원 사업은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면 지역 주민하고 좀 서먹서먹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친해지기도 쉽지 않고 또 이장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한마디 내뱉기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이렇게 집들이를 지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예, 자꾸 도에서는 현금성 사업이라고 해서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딱 2군데만 하고 있고 내년에 음성도 아마 없어질 거라고 하고 있고 우리 영동군도 지금 자꾸만 현금성 지원 사업은 하지 말라고 좀 돼 있어서 지금 이제 군수님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또 정부 정책이 있다고 또 도의 또 정책에 있다 보니까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 사업은 이제 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한 5개 과정 정도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게 이제 단기 과정이라 해서 1박 2일로 2기 나눠서 40명씩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건 14시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교육 100시간에 관련된 거는 필수 조건이다 보니까 내년에 60시간 오프라인 60시간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 한 번만 들으시면 오프라인 교육 60시간은 통과하는 걸로 그렇고 지금 저희가 좀 있으면 오는 10월 달에 또 교육을 이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로 또 시골살이 체험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육시간 다 인정되는 거고요. 26시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영동군에 지금 실질적으로 기농기촌에 관련된 교육은 맨 끝에 6번을 보시면 이제 기농기촌 종합센터가 있고 농업인력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에 관련된 건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농기촌 종합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동군에서도 하고 있는 모든 교육을 여기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수시로 들어가셔서 보시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금 연락처를 저희 그 출석부에 다 남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영동군의 기농기촌 관련된 정보들은 다 동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날아갑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나 안 하겠다 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 영동군에 더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 받기 싫다 하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우리 영동군에 관련된 정보는 기농기촌 관련된 정보는 이렇게 넘겨드리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 농어민 교육도 있고 이제 농어민 대학 교육도 있고 강소농 교육도 있고 있는데 이 교육에 관련된 건 저희 다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강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저도 오늘 강의하는 걸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하려고 지금 모든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는 이제 기능기준을 준비해야 되고 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그럼 나는 그리고 또 품목교육 교육도 꾸준히 받고 싶고 품목교육 교육이 꼭 기능기준 그 교육기수하고 관계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농사를 어떻게 질 건가를 교육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보고 그게 반드시 참여를 해야지만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실패가 적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농지 차득 자기 증명이라든지 지금 관련된 자료는 혹시 제가 이게 복사본 받으셨는가요? 네.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진짜 기농기촌 지원 정책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에 관련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자료가 저는 어떤 자료보다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큰 제목으로 1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12번?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주택 신축해서 토지 알아보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라고 팁 정보가 있습니다. 팁 정보가. 저도 이 자료를 찾다 보고 이걸 보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었구나. 살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복사해드린 이 자료 안에 생각지도 못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것도 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 펼쳐보시면 현장 답사라는 게 있어요. 현장 답사.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땅을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실제적으로 지도상에서 이 분명히 여기는 누가 봐도 농사 짓기 최적의 장소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길이 좁아요. 다른 개인 땅이 막고 있어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게 농사 짓기 정말 좋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진입로 때문에 싸우고 있네요. 농사 이게 짓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잘 있던 길이 하천 유실로 인해서 길이 없어졌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폭우 와서 길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물에 잠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반드시 현장을 가보셔서 경사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꺼져 있는지 성토를 해야 되는지